오다가 위대한 항로의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쓰는 연출, 타임리미트,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뇌형이 떨어지기 전까지, 로빈이 정의의 문을 넘기 전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 마젤란이 도착하기 전까지, 에이스가 죽기 전까지, 노아가 떨어지기 전까지, 독가스가 퍼지기 전까지, 세상이 좁혀지기 전까지, 빅맘이 따라오기 전까지, 오니가시마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번 에그헤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버스터콜 이상급의 전력이 에그헤드에 도착하기 전까지입니다. 이 타임리미트가 발동될 때는 에피소드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의 스토리는 범인이 누구인가, 세라핌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에그헤드도 이 에피소드가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지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오다가 계속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건 에그헤드 사건이 오하라 사건의 재림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전쟁급 버스터콜의 오하라, 전쟁의 양상을 띠는 해군의 전력이 모이는 에그헤드, 공백의 100년을 연구한 고고학권이자 클로버, 공백의 100년을 연구한 과학계의 권위자 베가펑크, 그리고 그들의 죽음까지 제2의 오하라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충분한 전개인데요. 여기서 오하라와 에그헤드가 다른 점은 사건의 발단입니다. 오하라는 연구를 하던 도중 체포되어 어쩔 수 없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에그헤드는 내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크란 것이 나왔는데요. 요크의 행적을 돌아보면 먹고 자고 싸고 돌이 되어 굳어버린 것이 끝이기에 요크가 배신할 만큼의 존재감이 있는 캐릭터였나, 명분이 뭐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베가펑크의 정의를 왜곡한 샤카가 범인일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쩌면 너무도 단순한 것을 꼬아서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욕구에는 식욕, 수면욕, 배설욕뿐만이 아니라 탐욕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베가펑크의 욕구를 나누어 받은 욕망할 욕의 요크는 베가펑크 깊숙이 있던 탐욕마저도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생물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던 연구 실패의 대표 사례가 요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식욕과 배설욕과 수면욕과 탐욕의 결정체인 요크가 바라는 꿈이 철룡인이라는 뜻은 어쩌면 철룡인은 먹고 자고 싸는 탐욕 덩어리의 끝이라는 걸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인 점은 철룡인은 혈통입니다. 이 세계를 만들었던 20명의 왕, あいつらは創造主の血を引いている。創造主800年前に世界政府という一大組織を作り上げた20人の王たち、その末裔が天竜人。 그들의 후예가 바로 철룡인인데요. 이 뜻은 창조주들의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이들은 철룡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되고 싶다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건데, 요크는 철룡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철룡인과 회담을 하는 것으로 보아 협상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해서 생각을 해보니 딱 한 번 철룡인이 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おい、英雄ガープ。え、私が誰だかわかるな。誰じゃクソガキ。そこどき。ソガキ聞き違いか。私は貴様の故郷ゴア王国の王ステリーであるぞ。 그 인물은 사보의 피 안 섞인 형제이자 왕을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아 왕국의 왕이 된 스테리 왕입니다. 早い話こうだガープ。あ、貴族のコネクションをよこせ。私はゆくゆく天竜人になりたいのだ。あんなゴミくずにか。 이때부터 연출 정도가 있다면 철룡이는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이란 걸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철룡이는 대체되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하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원피스 세계관에는 철룡인 증명칩이란 것이 있기에 그것을 부여받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철룡인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종족입니다. 철룡인은 단 한 번도 노예와 관련이 없이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이번 에그헤드에서도 종족의 비극을 살았던 쿠마의 과거가 나오고 있으며, 오다는 마지막 타임리미트 그 순간까지도 쿠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그렸습니다. 저는 에그헤드가 샤봉디제도처럼 어떤 거대한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철룡인이 언급되고 종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전개라면 반드시 그 큰 그림은 검은 수염도 엮이게 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검은 수염과 쿠마가 같은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는데 검은 수염의 육체에 대한 특이 체질은 종족으로 엮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오다가 에그헤드 에피소드에 검은 수염과 쿠마의 이야기만 넣었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그헤드의 연결은 검은 수염 에피소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샹크스입니다. 오다는 키드가 엘바프에 도착하고 샹크스가 엘바프에서 도리와 브로기와 만나고 키드와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부딪히는 그림까지 그렸기에 검은 수염과 엘바프의 접점이 없는 지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검은 수염이 엘바프로 가서 샹크스와 부딪히고 로우와 키드가 합류하고 엘바프에서 모든 이가 모이는 라그나로크를 그린다면 모를까? 에그헤드에 엘바프가 개입함으로써 검은 수염 에피소드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바프로는 이어질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어떤 캐릭터를 죽일 때에 쓰는 가장 확실한 클리셰 중 하나는 의지를 이어받을 사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말이죠. 그렇게 이어받을 자가 있으면 남겨진 사람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고 죽은 이들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감성이 풍부해진 탓인지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베가펑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화에서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요크에게 죽임을 당할 베가펑크를 구하러 갈 인물들이 로빈과 초파이기 때문이죠. 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케미 중 하나가 조로와 초파 그리고 로빈과 초파인데요. 조로와 초파는 아빠와 아들 같은 케미이고 로빈과 초파는 엄마와 아들 혹은 학자로서의 케미입니다. となく行きそびれちまった。後で一緒に出かけましょう。本当か。本屋あるかな。ええ、きっと。 오다가 멤버를 이 둘로만 나누고 사나울 폭의 아틀라스 정도로만 보충해준 것은 이들이 생존하기에 좀 약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오다는 이들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가펑크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베가펑크의 죽음을 불안해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선 베가펑크의 의지와 연구를 이어받을 것이 로빈과 초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하라의 의지는 총 3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니코로빈, 엘바프, 그리고 베가펑크입니다. 로빈은 나름대로의 포네그리프 연구로 의지를 이어왔지만 천재과학자와 오하라의 지식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간 엘바프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기에 어쩌면 오다가 전시대를 끝내고 신시대를 꾸리고 있는 이 시기에 에그헤드에서 전시대의 마지막 지식인인 베가펑크를 죽이고 그의 죽음을 보게 되는 2명의 신시대의 지식인이 의지를 이어 역사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0화 단위, 100화 단위, 1000화 단위로 끊는 것을 좋아하는 오다이기에 1080화까지 2화가 남은 지금 이 2화 안에 에그헤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가닥이 잡힐 듯합니다. 베가펑크가 죽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古代兵器は確かに世界を脅かす。だがそれ以上に歴史とともに呼び起こされるその王国の存在と思想こそがお前たち世界政府にとっての脅威なのではないか。その脅威が何なのかは解き明かさねばならんが、全ての鍵を握るかって栄えたその王国の名は消せ。オハラは知りすぎた。誰一人逃してはならん。